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제가 또 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따로 또 빼서 시간을 내서 또 찍어야 되니까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너무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운 시간 뭐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과 그리고 카카 채널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권리금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 권리금이 맞느냐.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컨설팅이 이제 20년이 넘으면서 수많은 계약들을 진행을 하면서 권리금이 올바르게 이게 얼마다라고 딱 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금액입니다. 왜냐면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뭐 권리금이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양쪽 양도인과 양수인에 의해서 권리금이 결정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합당한 권리금이냐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권리금은 바닥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 이렇게 통칭해서 권리금이 책정이 돼요. 그러면 자,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은 시설 권리금을 당연히 못 받겠죠. 또 영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영업 권리금 못 받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지어져 있고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아도 시설이 없어도 또 영업하지 않아도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냥 시세, 뭐 가령 시세도 사례 중심으로 시세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게에서 얼마를 받았다더라, 이런 대부분의 거래가 된 금액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시세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골목, 상권, 입지에 권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상권의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의 말을 100% 신뢰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뭐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될 거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건물주라면 어느 정도 믿음이 가기 때문에 얘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100% 다 신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특히 서울이나 뭐 강남 같은 데는 좀 대형 그런 뭐 큰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도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컨설턴트를 만나는 거라서 그 사람을 다 또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진짜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책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요령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바닥 권리금은 여러분들이 의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시면 동네 부동산에 다 들어가 보셔야 돼요. 동네 부동산 들어가서 가령 여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 매물들을 다 어떤 매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면 부동산마다 공통적으로 같은 매물을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는 시세가 얼마 정도가 되는 곳이라는 것을 대략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뢰도가 5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령 그 라인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많든 적든 간에 그 매물을 100%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시세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100% 명쾌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들어가서 여기 시세가 얼마인지 매물을 보다 보면 대략적인 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닥 권리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믿을만한 컨설턴트, 믿을만한 창업 전문가에게 이 동네 시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아는 컨설턴트가 있어요. 정말 양심적인 컨설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실수는 덜 하게 되니까 반드시 믿을 만한 창업 전문가나 뭐 상권 전문가에게 그 동네 권리금의 시세를 반드시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영업 권리를 준다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 영업 권리의 계산은 대략 이렇게 돼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물론 이제 급한 마음에 급한 상황에서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권리금을 싸게 파시는 경우가 있겠죠. 당장 내일 큰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 뭐 우리가 권리금 그 영업 권리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대략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방정식 같이 1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을 얘기하거든요. 1년 동안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진짜 내 손에 쥐어주면 6천만 원이에요. 1년이면 12달 곱하기 10이니까 6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이게 실제 권리금이 실제 그 월 순익이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실제 나에게 뭐 카드 수수료, 부가세까지 다 제외하고 내 손에 500이 떨어진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파시는 분 입장에서도 실제 그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도 없고, 또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가 순수익이 많이 나오게끔 계산을 또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최선을 다해서 순수익이 한 5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한 6천 정도 영업 권리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바닥 권리를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설 권리금들은 기존에 그 한 5년 정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1억 원의 시세 인테리어 비용이 들었다. 만약 3년을 했으면은 매년 2천만 원씩이니까 3년이니까 6천만 원이 까지는 거고 4천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권리금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뭐 음식점이냐 또 판매점이냐 서비스업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계산 자체가 명쾌하지 않고 복잡해요. 그래서 때로는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뭐 1억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가게는 장사가 여기보다 훨씬 더 잘 되는데 그냥 영업 권리든 바닥 권리든 뭐 시설 권리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손에 8천만 쥐어줘라,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권리금은 영업 권리금과 바닥 권리금과 또 시설 권리금을 다 합치면 실제로 그 금액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권리금에 대한 절충을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제 조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이 얼마냐 권리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은 또 판단의 기준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가령 내가 2억을 600만 원의 순수익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3% 정도 계산을 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기대 수익률, 그것은 2억을 투자했을 때 2, 3은 6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거둬야 되고요. 3억이면 3, 3은 9, 9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시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그러면 3억 원이면 좋아 900을 번다고 쳐. 그런데 보증금이 1억에 보증금이 1000만 원에 권리금이 2억 9천이어도 3억을 내야 되느냐, 이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비와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과 바닥 권리금을 합쳐서 임대 보증금과 합쳐서 3억일 경우에 한 900만 원 나온다. 뭐 이제 이렇게 약간 조금 계산을 똘똘하게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그럼 가령 보증금이 2억 5천인데 권리금이 5천만 원이다. 이런 거는, 그런데 합이 9억이니까 순수익이 900이 나와. 이런 건 완전 장땡이죠.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권리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물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증금은 어차피 건물주에게 받아 나오는 금액이니까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 보증금이 얼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장사를 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많으면 나중에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보증금이 많은데 내가 장사를 해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 보증금이 만약에 2억인데 이거를 권리금을 막 2억 3억씩 붙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이면 그만큼 권리금을 붙일 수 있는 그 룸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은 진짜 장사의 선수들은 좋아합니다. 보증금이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 장사하신 분들이 특히 무슨 그게 안정감이 드나 봐요. 그래서 아니 나는 보증금이 많고 권리금이 적은 거를 원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것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그냥 권리금 가지고만 판단하세요. 이게 권리금이 많다 적다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보증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이 만약에 통째로 뭐 경매로 날아가면 여러분들 그 보증금 다 받지 못하세요. 그러니까는 이런 계산 방식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되고요. 특히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 약 3%, 그러니까 3부라고 우리는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억을 투자했을 때 3%면 900만 원이고요. 또 이제 카페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술집과 음식점은 약 3% 이상 정도를 창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카페는 약 2.5%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억 정도면 2.5%니까 500만 원 정도. 그게 순수익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그럼 내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을 500만 원 벌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내 인건비는 제외하지 않고 내가 24시간 투입이 돼 있던 내 장사하는 사람이 뭐 3시간만 투입이 돼 있던 오토로 돌리던 어쨌든 5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나와줘야 돼요. 2억 정도 투자했을 때 2.5부. 그래서 오토로 돌리고 있는데 500이 나온다. 이러면 또 얘기가 또 게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령 순수익이 500만 원이 나오지만 그게 오토인지 오토가 아닌지에 따라서 또 그 권리금은 다르게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장사는 시설비가 들어가고 또 장사를 해서 내가 시간과 기술과 재능을 다 투입을 해서 장사를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영업에 대한 권리금도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바닥 권리금은 건물주가 정말로 뭐 내쫓지 않는 이상 아니면 건물이 경매로 통째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시세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세 가지의 계산을 똘똘하게 한 다음에 점포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같이 이제 그 창업 컨설팅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점포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점포 다다익선입니다. 많은 그 점포의 매물 중에서 진짜 급한 매물이 생기거든요. 거기에는 권리금이 정말로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정말 친한 사람한테 먼저 그 점포를 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친한 또 진지한 또 성실하고 투명한 그런 컨설턴트가 있으면 오히려 그 컨설턴트에게 충분히 섭섭하지 않는 수수료를 주고요. 값싼 권리금이 금매로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똘똘한 방법입니다. 내가 그만큼 주지 않는데 큰 걸 바란다? 네, 그런 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크게 당하거나 아니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컨설턴트를 잘 만나라. 뭐 사기치는 컨설턴트도 많고요. 또 무책임한 컨설턴트, 거짓말하는 컨설턴트도 많아요. 그 반면에 솔직하고 착한 컨설턴트들도 있습니다. 이 컨설턴트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과정, 어찌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좋은 점포를 얻는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권리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포마다 다 똑같은 건 없습니다. 그 컨디션이 다 똑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특정 점포에 대해서 권리금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겠다 뭐 그러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뭐 거기에 대한 뭐 그 수수료나 그런 건 없으니까 저도 그러면서 또 뭐 시장을 또 알아가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제 메일이나 카카오 채널로 주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이용구라고 치시면 저를 추적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좋은 점포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밤이 어둑어둑 해가 지고 있네요. 좋은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